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저희 역학 일주론 월주론 강의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성원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과의 만남은 커다란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만남의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인연을 살리고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운명의 개척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좀 껄끄럽고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상사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인연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껄끄러운 주변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동정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맞춰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과의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응대법에 달려 있습니다. 응대법. 저 사람과 나와의 원한 관계나 나쁜 관계도 내 마음가짐의 변화에 의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상대방도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하듯이 음양학입니다. 남자와 여자, 자와 우, 모든 것이 안과 밖, 음양입니다. 양은 바깥에 양기가 흐릅니다. 몸 바깥에 기가 흐르는 게 양기가 흐르는 겁니다. 몸 안에는 음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음기가. 그래서 태양은 바깥의 양기를 통해서 몸 안으로 공급해주고 달이 뜨면은 그 음기가 몸 안에서 음기가 반응을 일으켜서 그 기가 바깥으로 전달이 됩니다. 음과 양이 기가 순환을 하는 겁니다. 금수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얘기합니다.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봄이 되면 나무나 꽃이나 눈이 달리고 기가 달리지도 않았는데 봄이 되면 하나같이 새싹이 돋아나는 이유는 뭐냐? 입춘이 지나면서 물이 지하로부터 수분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돌기 시작해요. 그 수분의 생명의 길을 받아서 수분이 뿌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잎사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수분이 고갈되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아래쪽으로. 그래서 수분을 나가니까 나무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의 변화, 기후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 신체의 변화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서 양기가 동하면서 우리는 왼쪽 손으로 동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동맥을 타고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동맥이 양이요 좌측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에 올라가서 좌측의 뇌가 정신신경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에는 정신이 맑은 겁니다. 해가 서쪽으로 딱 기울면서 우내로 넘어오면서 정맥을 타고 오른쪽 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막의 순환이 되면서 제 좌뇌와 우뇌 정신과 육감의 기운이 바뀌고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의 내가 지배할 때는 정신이 맑고 육감의 내가 지배할 때는 감정과 기분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의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는 양기가 지배하고 또 하루는 음기가 지배합니다. 그 양이 지배할 때는 정신이 맑고 음기가 지배할 때는 정신보다는 육감의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기로 또 들어옵니다. 날마다 음과 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갑과 을입니다. 그게 병정이고, 그리고 열을 주기로 갑병무기면 양기가 동하기 때문에 닷새는 정신이 맑고 닷새는 운해가 지배하는 육감의 기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순환하고 바뀌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의 관상을 보게 되면 눈썹과 눈은 정신계열입니다. 정신계열. 그래서 눈하고 눈썹은 정신계열입니다. 눈은 심장이요, 눈썹은 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기가 있기 때문에 눈요기를 좋아합니다. 눈요기를. 그래서 여성들이 짧은 스커트나 가슴이 노출되면 남자는 그거를 보고 즐기는 요 눈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을 갖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는 귀하고 입입니다. 귀하고. 귀는 폐가 되고 입이 신장이 됩니다. 신장이 돼요. 그래서 귀하고 입은 뭐냐? 성감대가 되는 겁니다. 육감적이 되는 거예요. 귀하고 입은. 우리가 얼굴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정은은 이렇게 보게 되면 몸은 거구고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럼 뚱뚱하면 모든 그 기 자체가, 몸 안에 기가, 모든 것이 기가 풍만한 겁니다. 그 풍만한 기가 바깥으로 교감이 돼야 돼. 바깥의 기운과 음양의 조화가 교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얼굴의 관상을 보게 되면 콧구멍이 작아요. 그리고 입이 작아요. 그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환이 안 되니까 호흡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벌써 입이 작고 콧구멍이 작은 거는. 그 호흡법을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은 호흡법, 심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저녁에 잘 때도 호흡을 하고 자야 되고, 호흡하는 그 습관을 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많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그 콧구멍이 작고 입이 작으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를 호흡으로 순환시키는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젊은 나이에 성적 욕구는 강하죠. 또 거기에다가 술을 좋아하죠. 과음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호흡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거구에서 술을 먹는다는 거는 사형 선고나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술을 좀 조절하고 적당히 마시고 호흡 조절을 하고 걷는 걸 많이 걷고,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요 심장이 나쁜 사람은 정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 안에 그 기가 전달이 돼가지고 자율신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중풍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뇌중풍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생을 하고 있거나 치료 중에 있거나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추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상을 보고 체상을 보고 기의 흐름과 우주의 자성의 교감을 보는 게 바로 뭐냐? 이게 관상이고 역학이고 기운학입니다. 남자는 뭐냐? 죽는 순간까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그러고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쓰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고 학문을 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파괴돼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자는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신경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여자는 감정이 지배하고 남자는 정신이 지배하고 음과 양의 기운의 이치입니다. 오늘은 이모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고, 이건 호르몬 공급을 잘해주는, 남자나 여자나
호르몬 공급을 잘해주는 자율신경의 그런 생리적인 순환이 잘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따뜻한 기운이 일과 시와 연에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공급을. 그 수분 공급을 위해서 잘 해주는 겁니다. 잘 해주는 거예요. 그 잘 해주니까 정력이 좋고 색욕이 강하고 성적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추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절을 지키고 자기가 성적 자제력과 그걸 난 억제 그런 걸 갖고 생활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임수라고 하는 건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바닷물, 저당수. 이 수분이 많은 사람은 뭐냐? 수분이 생명력 공급을 받으니까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겁니다. 두뇌 회전. 그래서 이메날에 태어난 사람이 두뇌가 명석해요. 두뇌가 명석해요. 그 두뇌가 명석하면 뭐냐? 장단점이 있어요. 두뇌가 명석하니까 모든 걸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수가 많은 겁니다. 자기 깨가 많은 사람이.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나무에 떨어지죠. 나무를 못 타는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데 왜 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많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성에 대한 것도 법으로 너무 규제하고 뭐 매매춘 금지, 집장촌 없애고 성매매에 대한 이렇게 단속 규제를 하니까 성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성에 대한 규제 간섭 완전히 없애버리고 성에 대해서 개방화시켜 놓으면은 스스로 거기서 정화가 되고 성범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성범죄 원인은 뭐냐? 법으로 규제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호주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성범죄가 없습니다. 거의. 거기는 성 자체가 개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E.H.K라고 하는 런던 대학교의 유명한 역사 교수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섹스 정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치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만이 성에 대한 문란을, 성범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하나의 정책 위반자들의 잘못된 미숙한 정치 통치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머리가 좋고 자기의 바닷물은 물 안에 갇혀 있는 게 바깥에서 뭐가 바다 밑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속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고 음흉하다고 하는 현무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임수입니다. 그래서 좀 이 임의 날에 오래 태어난 사람은 좀 솔직성, 서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즉각 흥분을 하고 화를 내지만은 임의 날에 태어난 사람 즉각 화를 내질 않아요. 몸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조절이 돼 있어가지고. 다만 당장 화는 내지 않지만은 자기의 원망하는 마음을, 복수심을 속 안에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임해인에 성질 내는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뒤가 없어요. 이게 음과 양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롭고 그리고 음흉하고 이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자율신경 순환이 잘 되고 두뇌가 명석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계나 지도계나 모든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 밑에 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를 얘기합니다. 오월. 근데 오월인데 요 정화 오는 양이지만은 요 암장이 정기라고 하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음으로 뽑는 거다. 약한 걸로 뽑는가? 약한 불로 봐요. 오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약해요. 그리고 오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자랑을 하면 무척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말띠하고 연애할 때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나 동정심에 호소해서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리고 입술도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연애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반응과 처세술이 달라요. 그게 바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말띠라고 하는 건 이거 도화살이 되는 겁니다. 도화살. 분위기에 약하고 감상적이 되고 또 성적인 욕구도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성 교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남편이 돈이 없으면 바람을 못 피웁니다. 돈이 없으면. 남편이 돈이 있으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없으면 바람을 안 피우니까 돈 없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럼 바람 피우더라도 돈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안 피우더라도 안 피우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양면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5라고 하는 것은 여름입니다. 그러면 이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인이라고 하는 날과 달과 대운을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인은 뭐가 됩니다? 목이 됩니다는 목생화가 돼요. 목생화는 뭐가 되느냐? 인수가 됩니다. 인수는 뭡니까? 학술 교육이에요. 항상 인수는 뭐냐? 재물운이 약한 게 인수입니다. 재물운이. 그럼 이모 날에 태어난 사람은 인을 만나게 되면은 재물운이 약하고 공부운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부운. 그리고 목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금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강 조심해야 돼요. 건강. 그리고 운세로 봤을 때는 목화가 많으면 음양의 부조화가 돼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운학적으로는 뭐냐? 운세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세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는 걸 뭐를 하는 거냐?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에 타고난 오행에 따라서 좋은 날에는 그날 저녁에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잡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다 이게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 자체에서 벌써 뭡니까? 흉몽을 끄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투정을 내고 직장에서 아랫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윗사람한테 대들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돈 들어올 사람한테도 부드럽게 하면 받을 돈을 갖다 성질 내면서 반감을 일으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건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상대가 반응을 일으키는 데서 운세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묘를 만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묘는 뭡니까? 나무가 됩니다. 나무, 목생화가 돼요. 역시 목화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게 또 도화살입니다. 그럼 요런 날은 뭡니까? 이성교제를 많이 할 우려가 많으니까 요런 날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은 남이 여자나 남자나 상대방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생리적 욕구가 나오니까. 요게 목화가 많으니까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 수분이 부족하니까 요럴 때는 뭡니까? 인과 묘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일진이나 달이나 해나 대운에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양의 부조화로. 역학은 항상 음양의 조화를 본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자는 좀 덜합니다. 여자는 화가 들어오면 좋으니까 수분이 많아서. 남자인 경우에는 더 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입니다. 기가 바로 뭐냐? 귀신이에요.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이게 날짜와 기후의 오행의 내 팔자와 바뀌는 날짜와의 달과의 거기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의 변화가 나타나서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진을 만났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3월이니까 목이지만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토의 성질. 그러면 이게 화생토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화의 기운이 화생토하면서 남을 생해주잖아요. 남을 생해주는 건 뭐냐? 재물운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식신의 상관은. 항상 우리가 돈을 버는 비결의 방법은 뭐냐? 남을 도와주는 방법. 남을 이롭게 해주는 방법. 남한테 해를 입히는 방법을 쓰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해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 다음에 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임진백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임진백호가 되면 뭡니까? 기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은 빠져나가고 기운 넘치니까 능력이 발휘돼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사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불인데다 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화가 넘치잖아요. 그 화가 넘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심신이 음양의 부조화가 되어서 그 나라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모든 일진이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미가 들어왔다. 그럼 이게 화생토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운이 빠져나가요.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토니까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오하고 미는 합이 돼요. 오미합이 돼요. 오미합. 오미합. 그런데 여기에 축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미가 들어오면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충합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오무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미합화가 되니까 불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들어오지만은 재물이 들어와도 그 재물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힘들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가 신을 만났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불이 뭡니까? 금이 들어와서 금생 화극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남을 극하잖아요. 이건 뭐냐? 남을 극한다는 건 남을 통솔한다는 걸 얘기해요. 남을 배려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식신상관은 주는 거고 쟤는 뭐냐?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제가 그 주변에 아는 그 후배의 부인이 성질이 정말 가녀지동에다 극부극저에 흥분잘하고 독불장군이고 남의 말 안 듣는 그런 성격의 남자와 살아요. 이 부인이. 그 웬만한 남자가 여자 같으면 이런 남자하고 못 살아요. 근데 이 부인은 슬기롭게 그런 남자의 성향을 알고는 기분을 좋게 해주고 성질 내면 위로해주고 화를 내면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투지를 않아요. 이 부인이. 이게 바로 뭡니까? 상대방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예? 우리 인간관계 맹점은 뭐냐? 자기 성격 자기 기분대로 부부생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에 따라서 작전을 세워야 돼. 작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작전으로 저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불만하고 반항하고 섭하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들어오면 화극금 아닙니까? 이건 뭐가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은 뭐냐? 지금 얘기한 대로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성향을 알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도 좋아져요. 거기다 금생수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물이 뭡니까? 불 위에서 물인데 이게 극을 당하고 있는데 날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을 만나게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를 만났다. 이게 유가 금 아닙니까? 선을 하잖아요. 화가 금을 만나니까 음양의 조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화가 돼서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도 금생수 해주니까 신과 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조화가 될 때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장이 좋아지고 거기서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오면 뭡니까? 화생토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요. 근데 오술이 되면 또 불이 되거든요. 그 화가 너무 많아져요. 그 때문에 좋으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절반으로 봐야 돼요. 그래도 토는 토니까 재물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해가 들어오면 수 아닙니까?
불 위에 있어서 가지고 물이 고통을 느끼는데 내 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수를 만나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의 달에 태어난 사람이 해의 날이나 해의 달이나 해의 대운에 들어오면 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음양의 조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해가 들어오면 뭡니까? 수국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오니까 관직 아니에요. 그 승진, 관직, 명예운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처녀 같은 경우는 시집가요. 그 다음에 자가 되면은 좌우충이 됩니다. 좌우충. 그럼 상충산이거든요. 그리고 신변의 변화가 나타나요. 요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하고 화하고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날 들어오면 신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변신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시대에 앞서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100년대 국가를 경영하는 건 100년대계입니다.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100년대계를 세워야 돼요. 앞을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요 자는 음양의 조화로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토가 됩니다. 토. 그 화생토가 돼요. 재물운이 좋아요. 그런데 축오에 뭐가 됩니까? 원진 아닙니까? 원진. 원진은 뭡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축이 들어올 때는 재물운도 좋지만은 남을 원망하고 불만하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 축을 가져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세는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속에 뭡니까? 귀신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도 좋고 학문도 좋고 모든 면에서 운세가 좋은 겁니다. 축이. 그래서 이모일에 대한 이 오를 중심으로 해서 운세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신상관에 대해서 초보자를 위해서 식신상관 육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수완이 좋은 겁니다. 수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예절이 없고 돈 버는 귀신이 붙었어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식신상관은 돈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갑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 갑을 생겨주는 게 임계가 인수라 그랬습니다. 임계. 이게 수생목, 이걸 인수라 그랬어요. 이건 생을 받는 건 인수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 요게 갑이 남을 도와주는 게 뭡니까? 병하고 정 아닙니까? 병정. 요게 음양이 같은 거, 이걸 식신이라 그럽니다. 식신. 밥 먹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식신. 여자가 식신날에 태어나면 음식 솜씨가 좋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리 쪽으로 나가면 아주 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밥 먹는 귀신 아니에요. 식신. 식신, 밥 식자에다 귀신 신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인데 이게 뭡니까? 불이 식신 아니에요. 화가. 화는 주작이라 이게. 주작은 뭡니까? 말 아니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러면 교육가나 관직이나 이런 데서도 아나운서나 연예인이나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식신. 또 연예인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요게 상관이에요. 음양이 서로 다르면서 내가 도와주는 거. 요 상관. 상관이라는 건 뭐냐? 관직을 갖다가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관직을. 관직을 상처를 입힌다는 건 뭐냐? 관에 대한 관은 법을 얘기하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면 운이 들어오는 거고, 상대방의 사람을 갖다 해를 입히면 내가 반드시 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왜 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뭐냐? 재를 생해 주는 겁니다. 재물을 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 상관만 있고 재가 없으면 작은 부자, 재가 있으면은 중간 부자, 식신에다 재에다 관까지 있으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재벌. 재벌이 되려면 관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식신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두뇌가 명석하고 관직 명예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너무 많으면 관을 극하니까 관직이나 명예운에는 불리한 겁니다. 뭐든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은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좋아지면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받고 좋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그저 신세한탄하고 운세탄만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관과 가치관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행로 운명의 성질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역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